한산대학교 임상비과 김종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해부학으로 이 한 학기 동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부학은 보죠. 해부학. 그래서 해부학이고 이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하겠어요. 한 학기, 1학기 때 한 학기. 그러고 이 3학점이 돼요. 학점은 3학점이고 이 3시간 강의를 하게 되겠다는 거죠. 3시간. 이렇게 3시간 강의. 자, 이 교과서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보면 이 사람 해부학이래요. 사람 해부학. 그래서 이 사람 해부학에서 출판사는 현문사가 돼요. 현문사. 그리고 2021년도 원래 출판된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집도 이것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집은 해부생리학 요 책이죠. 요점 정리 및 이 문제해서 이 작년에 출판된 게 되겠습니다. 2020년.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을 이렇게 구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해부학은 보면 이 우리 몸의 구조하고 형태에 대한 연구가 되죠. 그래서 이 해부학은 우리 몸의 구조하고 형태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2학기 때 배울 이 생리학은 이 우리 몸의 기능에 대한 연구가 돼요. 기능에 대한 연구. 그래서 이 해부 생리학은 동전의 양면 같은. 그래서 자 보죠. 지워버려. 그 다음에 자 이거 넘겨보면 자 이 계속해서 넘겨보면 이 해부학에 대한 교과서 2페이지가 되겠어요. 2페이지 보면 요 해부학에 대한 설명인데 이 해부학은 우리 몸의 이 구조하고 형태에 대한 연구라는 이야기죠. 우리 몸의 구조하고 형태에 대한. 거기에 비해서 이 생리학은 우리 몸의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이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고 이 연구하는 대상이 사람일 때, 이 사람의 구조하고 형태를 연구할 때 이게 사람 해부학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나누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보면 이 목적에 따라서 이 목적에 따라 가지고 보면 외과 해부학, 그 다음에 병리 해부학, 법의 해부학, 운동 해부학, 방사선 해부학. 그리고 지금 노트에 써놓은 것처럼 이 형태를 보면 수단에 따라서 맨눈 해부학, 현미경 해부학, 발생하고 나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트를 큰 걸 구입하셔가지고 지금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트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맨눈 해부학은 보면 이 말 그대로 이게 육안으로 이렇게 맨눈으로 본다는 거죠. 이렇게 맨눈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 맨눈으로 말 그대로 맨눈으로 인체의 부승기관들의 연관성 있는. 그래서 이 맨눈 해부학도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눴어요. 이 하나는 써난 것처럼 이렇게 개통 해부학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수 해부학이 돼요. 그래서 이 개통 해부학, 국수 해부학 두 가지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 개통 해부학은 말 그대로 이렇게 개통별로 불러요. 그래서 뒤에 이 개통에 대한 설명은 계속해서 하겠는데 예를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소화기계통, 호흡기계통. 그래서 이 소화기계통은 우리가 음식물을 이렇게 입을 통해 섭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소화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변으로 이렇게 배설할 수 있죠.
그리고 꼭지 계통은 한마디로 우리 몸 밖에 있는 산소를 섭취하고 CO2를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계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계통별로 연구할 때는 이 계통해부학입니다. 그 다음에 요 국소해부학은 인체를 요 부위별로 해놨어요. 이렇게. 인체를 부위별로 국소적으로 연구. 이걸 국소해부학. 그래서 이 부위별로는 요 보면 기간해가지고 위면 위, 콩팥은 콩팥 이렇게 부위별로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맨눈 해부학은 말 그대로 육안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래서 이 계통해부학, 국소해부학 이 두 가지로 나눠요. 그 다음에 현미경 해부학은 조선한 것처럼 이 광학현미경을 이용한다든가 또는 이러한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이 기관이나 조직의 미세 구조하고 형태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미경 해부학은요, 조직학하고 쇠파학 이렇게 두 가지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 조직학은 아마 조직학 시간에 또 별도로 배우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조직학 말 그대로 각 조직의 구조를 관찰하면 조직학이 되고, 그 다음 세포 구조를 관찰하면 세포학이 돼요. 세포 구조를 관찰하면. 그래서 연구하는 대상이 조직일 때는 조직학이다. 그리고 연구하는 대상이 세포의 구조다 하면 세포학이 돼요. 그래서 연구하는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조직의 구조를 연구하면 조직학, 세포의 구조를 연구하면 세포학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눠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발생학이 나오는데, 이 발생학은 인체를 구성하는 조직이나 기관이 어떤 과정에 거쳐서 이거 태아 상태를 말해요. 태아 상태. 이 태아 상태에서 어떻게 태아 성숙이 일어나느냐. 이걸 관찰하는 게 발생학이 돼요. 그래서 인체를 구성하는 조직이나 기관의 어떤 과정에 거쳐서 태생기 형성이죠. 태생기 형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눈다. 이 형태를 규명하는 수단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맨눈 해부학, 현미경 해부학, 발생학. 그래서 노트에도 잘 정리를 해놓은 거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죠. 자, 계속해서 보고, 그 다음에는 교과서 가가지고 이 4페이지를 보죠. 이 4페이지에 보면 요거에 대한 이야기. 지금 해부학적 자체에 대한 정의, 이 해부학적인 자체에 대한 정의는 뭐죠? 요 그림으로 읽다시피. 그 다음에는 우리 몸의 면에 대한 용어가 나와요. 우리 몸의 면에 대한 용어. 요 정중면이 뭐다, 지상면이 뭐다, 이마면이 뭐다, 가루면이 뭐다. 자, 그래서 요 노트로도 잘 써놨죠, 정리가. 그래서 이 사람의 몸 부위와 구조를 명료하게 표시하고요. 요 그림 자체를 좀 잘 봐놔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몸 부위와 구조를 명료하게 표시하고 통일되게 기술하기 위한 표준 자세를 해부학 자세라. 그래서 요 그림 1-2와 같은 요 자세를 이 해부학 자세라. 해부학 자세라. 그죠? 사람의 몸 부위, 요런 몸 부위하고 구조를 명료하게 표시하고 통일되게 기술하기 위한 이 표준 자세라는 거죠. 표준 자세. 그래서 사람의 몸 부위와 구조를 명료하게 표시하고 통일되게 기술하기 위한 표준 자세를 해부학 자세라. 그래서 요 해부학 자세가 모든 설명의 기본이 되고 방향 미체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이 해부학 자세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어요. 이 바로 선 자세가 이렇게. 그러고 얼굴과 눈은 앞을 향한다. 얼굴하고 눈 이렇게 바로 선 자세. 그리고 팔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렸죠. 그리고 손바닥이 이 앞쪽으로 갔어요. 손바닥이 이렇게 손바닥이 앞쪽. 그래서 팔은 자연스럽게 내려 손바닥이 앞쪽으로 향하도록 하며, 그 다음 발끝은 이렇게 약간 벌린 채, 발끝은 약간 벌린 채 앞에 향하게 하는 자세. 여기 해부학 자세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몸의 면에 대한 용어, 이 필기로도 잘 해놨는데, 그래서 이 그림하고 같이 보죠. 그래서 이
기간이나 부위의 위치 또는 방향에 관한 용어는 해부학 자체를 토대로 정의되어 있다. 그래서 몸의 면에 대한 용어에서 몸의 면에 대한 용어에서 첫 번째 보면 이 정중면이나 정중시상면이나 다 같은 말이 돼요. 정중면 또는 정중시상면. 그래서 우리 몸을 이 좌우대칭이라요. 신체를 좌우대칭으로 가른 재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되겠죠. 요 보면 요거 지금 이 한가운데 지나는. 그러니까 이 시상면하고 정중면 구별해야 돼요. 시상면은 신체의 어떤 부위를 단순히 좌우로 나누면 시상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우리 몸을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는 시상면이고, 그 중에서도 이 좌우 대칭이 있대요. 좌우 대칭될 때를 정중면 또는 정중시상면입니다. 시상면은 단순히 좌우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마면 관상면이 나오는데 요 그림이죠. 이마면 관상면. 그래서 이마면 관상면은 인체를 이거 전으로 나누는 방향. 그러니까 이 인체를 이렇게 앞하고 뒤로 나누는 거죠. 이 앞쪽하고 뒤쪽으로 이렇게. 앞뒤로 나누는 게 이마면 관상면이죠. 앞뒤로 나누는. 이 이마면 관상면. 그게 비해서 아까 말한 시상면은 요거 이게 좌우죠. 좌우. 이렇게. 이게 좌우로 이렇게. 좌우로 나누는 우좌. 좌우로 나누는 시상면. 그리고 좌우 대칭일 때는 정중시상면, 정중시상면. 그리고 이 가로면은 이 우리 몸을 이렇게 상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가로면은 위 아래죠. 요거 녹색으로 되어 있고 요거 위아래로 나눕니다. 이게 가로면 수평면이죠. 이렇게 이 크로스 섹션을 하는 거죠. 이렇게 위아래. 그러니까 위아래로 나누면 요 가로면이다. 위아래로 나누면. 그리고 이 좌우로 나누면 시상면. 그 중에 좌우 대칭일 때는 정중시상면. 그래서 이 좌우 대칭일 때, 이 좌우 대칭일 때는 이거 정중면이 되겠죠. 정중면 또는 정중시상면. 요거죠. 요거. 단순히 좌우일 때는 요 시상면이죠. 시상면. 그리고 앞뒤는 이마면 관상면, 위아래는 수평면이다. 그래서 요 면에 대한 용어는 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들어왔어요. 자, 정중면을 보면 사람의 몸의 중심으로 정확히 요거 왼 오른쪽 대칭이죠. 사람의 몸을 중심으로 정확히 왼 오른쪽 대칭으로 나누는 가상적입니다. 그래서 이 정중면이나 정중시상면이나 다 같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요 정중면이나 정중시상면 이게 다 같은 말이죠. 정중면. 그래서 사람의 몸을 요 한가운데 이렇게 나누는 거죠. 사람의 몸을 중심으로 정확히 왼 오른쪽 대칭으로 나누는 가상적.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시상면은 정중면에 평행되는 모든 면으로 요 신체를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몸을 이렇게 좌우로만 나누는 거예요. 신체를 왼 오른쪽으로 나누는. 그 다음에 이마면은 신체를 요거 앞뒤 방향 이렇게 앞뒤 이렇게. 요거 파란 색깔이죠. 앞하고 뒤에. 그래서 신체를 앞뒤 방향에 나누면은 이마입니다. 그리고 관상공간 지남으로 관상면. 이 관상공간 뒤에 또 언급돼서 관상면. 그다음 가로면은 신체를 위아래로 나누는 이렇게 위하고 아래. 위아래로 나누면은 가로면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면은 지금 보는 요 빨간색의 시상면하고 그다음 파란색의 관상면이 수직이 되겠죠. 그래서 또 이 다른 말로 수평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볼 수가 있겠죠, 보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쭉 봤고, 자, 넘어가서 보죠. 그 다음에 요 그림 계속 나오고 있죠. 요거. 이게 시상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상면은 아까 전에도 말한 것처럼 이렇게 좌우로 나누는 거죠. 시상. 자, 시상면. 자, 그래서 여기 되겠죠. 요거. 시상면 좌우. 그 다음 가로면 수평면은 위아래로 나누는.
자, 그 다음에는 이 방향에 대한 용어를 한번 보죠. 방향에 대한 용어. 그래서 요 이야기가 되겠죠. 보면 이 방향에 대한 용어. 그래서 이 교과서는 요거 방향에 대한 용어. 이 방향에 대한 용어 보면 자, 사람의 몸의 위치와 방향에 대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안쪽 가쪽. 안쪽 가쪽에 대한 안쪽 가쪽. 이 뒤에 그림으로 볼까요? 그림으로. 자, 그 다음. 자, 이 그림으로 보면, 여기에 보면, 그림. 자, 학대를 시켜보죠. 이 안쪽은 말 그대로요. 정중면에 가까운 방향. 이 정중면은 우리 몸 한가운데 지나간 선을 말해요. 그 면을 말해요. 그래서 이 안쪽은 선한 것처럼 몸의 정중면에 있거나 정중면 항에 있어요. 사살표 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쪽 요거. 이 몸의 이 정중면에 있거나 정중면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쪽이 나오는데 가쪽은 몸의 정중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쪽은 정중면에 가까운 방향, 가쪽은 정중면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이 지금 그림상에 보면 여기가 정중면이 되겠죠. 이쪽 한가운데. 그 다음에 이 앞뒤가 나오는데 이 앞보죠. 자,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 앞은 말 그대로요. 이 배 쪽이 될 말이에요. 몸의 앞쪽이나 앞쪽을 향해 있는 요 부분 되겠죠. 앞쪽. 그 다음에 이 뒤는 그 몸의 뒤쪽이고 등 쪽 요 부분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이 몸 쪽하고 먼 쪽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이거 몸 쪽하고 몸 쪽. 이 몸 쪽하고 먼 쪽에 대한 이야기. 이 몸 쪽은 이 몸통 쪽에 가까운 쪽, 중심에 가까운 쪽을 말해요. 요 몸 부분이 시작되거나 팔다리가 몸통에 부착되어 있는 부위에 가까운 거. 그래서 이 몸통 쪽에 말 그대로 이 몸통 쪽에 가까운 쪽이 중심에 가까운 곳이 그 몸쪽이다. 그리고 이 먼 쪽은 반대로 몸통에서 먼 쪽, 중심에서 먼 쪽. 그래서 몸 부위 시작되거나 팔다리가 몸통에 부착된 부위에서 더 멀어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죠. 위는 머리 쪽이죠. 아래는 머리 쪽. 그래서 그림상에 보면 위쪽이죠. 하살표고 아래쪽. 그래서 위는 머리를 향해 있거나 또는 몸의 어느 한 구조의 윗부분을 말합니다. 아래 꼬리 쪽은 머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몸의 어느 한 구조에서 아랫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얕은 깊은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보면. 자, 이쪽에 보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올려보면, 이 얕은은 이 몸의 표면 쪽을 향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깊은은 몸의 표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얕은 그림이죠. 보면, 요걸 깊게. 그래서 요 자체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속은 몸의 내면이죠. 장기안쪽. 바깥에는 몸의 내면, 장기 바깥쪽. 그래서 요거는 전부 다 이 방향에 대한 용어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방향에 대한. 그래서 다시 내려보면 그 이야기. 자, 그래서 설명서란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죠. 그래서 이 사람 몸의 위치와 방향에 대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안쪽은 정중면에 보다 가까운 곳. 이거 아까 이야기했죠. 가쪽은 정중면에서 보다 멀리. 그 다음에 앞은 몸통에서 상대적으로 앞쪽을 말하겠죠. 이거는 앞쪽. 그래서 이 앞은 앞쪽이다. 그리고 그래서 배가 있는 쪽이죠. 배 쪽.
그리고 D는 상대적인 그 뒤쪽이고 그 등 쪽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까 말한 이 몸쪽, 몸통에서 중심에 보다 가까운 쪽이 몸쪽이고 이 몸통에서 중심에서 보다 먼 곳이 먼 쪽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 중심하고 관계되는 이 중심에 가까운 곳은 몸쪽, 중심에서 먼 곳이 먼 쪽이죠. 그 다음 위는 상대적인 위쪽, 머리 쪽, 아래는 자 보죠. 아래. 그래서 아래는 그 아래쪽을 말하겠죠, 말 그대로. 아래쪽을 말하. 그러고 이거 꼬리 쪽이 되는. 그 다음에 얕은은 몸 표면에서 가깝거나 얕은 곳, 상대적 깊은 곳은 깊은. 그 다음에 속은 어떤 기관이 속면, 바깥은 어떤 기관에 바깥면. 그 다음 중심은 몸 중심부에 보다 가까운 곳. 그 다음에 말초는 몸 중심부에서 보다 먼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이 방향에 대한 용어까지.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는 그 뒤에 또 쭉 넘어가서 보죠. 그래서 요 뒤에 넘어가가 우리 몸의 그 구조적 단계에 대한 설명을 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보죠. 자, 넘어가서. 자, 이 교과서로는 그 보면, 자, 교과서로. 자, 요거 16페이지 보죠. 16페이지. 자, 우리 몸의 구조적 단계. 자, 이 우리 몸의 구조적 단계 요 보면 자, 우리 몸의 구조적 단계죠. 이 몸은 복잡한 구조적 단계의 결합체를 할 수 있는데 이 물질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게 원자라 그래요. 원자. 그래서 뒤에 요 그림으로 보죠. 요거 원자. 그래서 이 우리 그 물질의 기본 단위인 요 원자. 요거 원자. 그래서 이 1번에가 화학적 수준 해놨어요. 원자들은 결합해서 분자를 형성한다. 그래서 이 원자가 모여가 이거 분자가 돼요. 이런 원자들이 모여가 이거 분자를 형성해요. 그래서 이 영어로 에이텀이 그 원자고 이런 원자가 모여가 이렇게 분자가 되는 분자. 그 다음에 이 분자가 모여가 이렇게 그 세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포는 분자들로 구성된다. 그래서 이 분자가 모여가 세포. 그래서 요 그림에는 요 신장 근육 세포가 났어요. 요 신장 근육 세포. 그래서 이 영어로는 그 셀 해놨죠. 이렇게 원자가 모여가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가 세포가 되고 그 다음 세포가 모여서는 이 조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 티슈라고 해요. 그래서 이 조직은 비슷한 형태의 세포들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모여가 그 조직이 돼요. 그래서 이 조직은 그 티슈란 말을 써요. 그래서 심장근육 세포가 모여가 심장근육 그 조직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카디액 머슬 셀이 모여가 카디액 머슬 그 티슈가 돼요. 그래서 심장근육 세포가 모여가 심장근육 그 조직을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보면 자 보죠. 이 조직이 모여 가지고 이라는 그 기관 오일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요 보면 이 기관 수준해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이 기관은 보면 각기 다른 형태의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이 모여 가지고 기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장 근육 조직이니까 이거 심장을 볼 수 있겠죠.
신장이라는 거, 이거 장기가 되겠죠. 신장이라는 이러한 장기, 이 장기를 볼 수가 있는 장기를 볼 수가 있는 신장이라는 장기. 이 장기가 기관이야 같은 말이에요. 신장이라는 장기 기관. 그 다음에 개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개통은 이런 써난 것처럼, 그래서 요 기관은 몇 종류의 조직이 모여가지고, 이 특수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조직의 복합체가 기관이 되고, 그 다음 몇 개의 기관이 모여 기능적 단위를 이루는 거. 그래서 기관이 모여가 이 기관 개통이 된다는 거죠. 기관이 모여가 기관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장혈관 계통, 즉 이 순환 계통이 되겠죠. 순환기 계통. 이 순환기 계통이 돼요. 그래서 이 순환기 계통에는 이러한 신장하고 혈관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이 순환기. 그 다음에 이러한 계통이 모여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란 이러한 개체, 유기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교시는 이 정도 수업하고 계속해서 2교시를 다음 시간에 계속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